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를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가 매입세액 불공제라고 되어 있네요. 자, 보통은 이제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해서 쓰려고 이렇게 뭔가 사오고 세금계산을 받아오면 매입세액을 이제 돌려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일정한 것들은 돌려주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해서 사용됐거나 지금 썼거나 쓸 재화나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즉 재화를 사오고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또는 재화를 수입해가지고 부담한 이 세액은 납부 세액을 계산할 때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게 기본적인 거겠죠. 일반적인데 다음의 경우에는 거래 징수당한 사실이 세금 계산서 등에 의해서 입증이 된다 하더라도 당연히 세금 계산서를 갖고 와야 되지만 입증이 된다 하더라도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줄여서 뭐 불공제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사유는 한 8가지, 9가지 있네요. 이제 주로 다 객관식을 대비해서 몇 가지만 살펴보시면 되겠고 우리는 실기할 때 많이 보셨던 거예요. 매입세 공제되지 않는 사례, 매입매출 전표 입력할 때. 자, 공제되지 않는 거 보겠습니다.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 첫 번째가 컨트롤 이렇게 하고 제일 첫 번째가 세금 계산서를 안 받아왔대요. 세금 계산서 미수치. 세금 계산서를 받아오지 않으면 당연히 매입세 공제해주지 않는 건 당연하죠. 그리고 또는 받아오긴 했는데 그 세금 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부실하게 기재돼 있다 이런 얘기네요. 읽어볼게요.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지 않는 경우 발급받지 않으면 당연히 매입세 공제가 안 되고 그 다음에 발급을 받았는데 그 세금 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다만 예외적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세 공제가 허용이 된대요.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얘는 공제를 해주겠다라고 하고 있는 사유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한 2개, 3개 정도만 보시면 되겠네. 첫 번째,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사업자 등록증 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해서 해당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서 발급받은 경우, 즉 이제 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하면 본래는 3일 이내에 또 어떤 사유가 있으면 5일 연장해서 발급받는데 신청을 했고 발급이 아직 안 돼서 내가 뭔가를 세금계산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다. 그러면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매입세액이 공제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네요. 즉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사업자 등록증 나오기 전까지 주민등록번호로 기재받은 거 이것도 정상적인 세금 계산서하고 똑같은 거니까 공제해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에서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대요. 지금 약간 부실하게 돼 있는데 잘못적인 이유가 착오라는 거지. 착오, 잘못해서 실수로 다르게 적혔다. 그렇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것들을 보고 나서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의 나머지 그 다음에 임의적 기재사항을 보아서 거래 사실이 확인이 된다면 이거는 그냥 정상적인 거라고 보겠다. 라는 얘기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 계산서로서 해당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받은 경우. 여기 두 번째가 출제가 한번 됐었고요. 이제 세 번째까지만 보시면 되겠네요. 원래 세금 계산서는 공급 시기에 받아야 되는 거죠. 오늘 공급 시기면 공급 시기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아야 되는데 이게 지났어. 지나고 나서 발급을 받는데 언제까지 받냐면 그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예를 들어서 공급 시기가 4월 1일인데 이날 발급 받아야 되지만 늦어가지고 이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는 언제예요? 7월 25일이잖아요. 요 사이에 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 그럼 뭐 아무 때나 받아도 되는 거 아니냐? 다만 여기 없는 얘기지만 이러면은
세금 계산서를 늦게 받았죠. 지연 수치에 따른 가산세를 물리게 돼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받아라는 얘기지. 하지만 좀 늦게 받아가지고 언제까지? 그 과세기간, 이 과세기간 속하는 확정신고 기한까지 받아오면 매입세금 공제해주되 그에 따른 불이익은 주겠다. 지연수치 가산세를 물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한번 읽어만 보시면 되겠고, 그 중에 출제가 됐던 것이 여기 착오로 받아온 거는 매입세 공제가 되는구나 라고 봐두시면 되겠네요. 두 번째, 그러니까 이제 요 날 이후에 받아오면 7월 26일 날 받아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매입세 공제가 안 되지. 예? 2번, 두 번째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다.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세금계산서라는 종이를 내는 게 아니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라는 걸 제출하는 거예요. 그래야 공제를 받는데 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대.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그럼 당연히 안 해주지. 이걸 제출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제출하긴 했는데 이게 약간 잘못 적혔다. 부실하게 기재가 돼 있다. 여기 똑같은 거죠. 읽어볼게요. 매입처별 세금계산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 중에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고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 매입세금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용하겠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런 경우에는 공제해 주겠다. 그러하더라도 그 중에 3개 정도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것만 잘 보시면 되겠네요. 우리가 흔히 했던 거니까. 첫 번째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과세표준 수정신고 이 합계표를 수정신고할 때 또는 경정청구할 때 경정청구는 수정신고는 잘못 신고해서 세금이 늘어나는 신고 경정청구는 잘못 신고했는데 다시 신고하는 것이 세금이 줄어드는 거. 즉 고쳐서 다시 신고할 때 또는 신고 기한이 지나서 기한 후 신고를 할 때 함께 제출하면 얘는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경우에는 보세요. 내가 예정신고 신고를 했는데 매입세금계산서를 잘못 신고한 거예요. 빠졌어요. 그때 수정신고 때 다시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지금 공제해 주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예정신고 누락번호 확정신고 때 집어넣는 거 공제해 주겠다. 그리고 가산세는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돌려받을 거를 늦게 돌려받는 거니까. 그게 이제 흔히 봤던 거고. 그래서 가산세 계산할 때 매출 빼먹고 매입 빼먹으면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가산세는 물리지만 매입처별은 물리지 않았던 겁니다. 2번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이 착오로 하고 똑같죠. 착오로 잘못 적혔는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해서 그 거래 사실이 확인이 되더라. 그러면 매입세 공제해 주겠다. 3번은 무시하셔도 되겠네요. 지금 이제 이게 실기에 나오는 건 아니고 객관식에 나오면 뭐 당연히 상식적으로 다 알 수 있는 얘기죠. 세금 계산서를 안 받거나 부실하게 적힌 걸 받아왔다. 불공제시키겠다. 다만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고 나서 아직 안 나와서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거, 그 다음에 착오로 잘못 발행한 거, 받아온 거 해주겠다. 그 다음에 매입처별 세금계산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다. 부실하다. 그러면 공제하지 않는데 미제출했다 하더라도 만약에 수정신고를 할 때 또는 경정청구를 할 때 기한 후 신고를 할 때 같이 집어넣으면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얘기네요. 그 다음에 3번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자, 이제 3번부터가 실기에서 나왔던 거죠. 관련 없는 지출. 당연히 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을 사오고 세금계산서를 받아가야지 개인적인 용도로 쓸 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면 당연히 세금계산서 있다 하더라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유들이 이제 우리가 매입매출점토 입력에서 불공으로 선택했던 그 사유들이죠.